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입니다. 제1회 무예문학학술 심포지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소설가협회 김호운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무예소설 문학상을 통해 무예문학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무예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개척되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문학인 여러분께서는 무예에 담긴 인문학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심포지엄이 무예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학과 무예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입니다. 2020년 무예문학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김호운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를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무예에 담긴 수양과 인내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문학을 통해 무예의 가치를 전파하고 무예문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김호운입니다. 오늘 우리 무예소설 태동을 좀 우리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예소설 우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예소설에 대한 이 학술 심포지엄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무예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하나를 우리가 개발해서 공모해서 우리가 이제 시상을 합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보통은 우리가 무협소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무협소설과는 다르게 무예소설이라는 본격 우리 순수문학으로 새로운 장르 하나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독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학술적으로 정리해서 뒷받침하는 인문학적인 어떤 정리가 필요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선비정신만 추구하던 시대에서 좀 독자에게 근접하고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문학으로 좀 변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이 무예 문학성이 태동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술 대회를 열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해지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소설 문학을 무예 소설 문학을 태동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해준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학자들과 작가들을 늘 이 부분에 좀 많은 연구를 하고 해서 좀 더 문학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무예문학상이 세계 문학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협회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무예문학학술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김성달입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온 무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무예 관련 산업과 융합시킬 수 있는 텍스트를 찾으려고 충북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소설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무예소설문학상의 학술적 의미를 정립하기 위한 무예문학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무예문학 정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6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발제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 발제로
세계 마스터십 위원회 허근식 부장님의 충북과 무예라는 발제 제목의 발제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제 발표의 발제 소설가 유현종 선생님과 김창식 선생님 두 분의 발제를 들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론가, 문학평론가 유성호 교수와 이성하 중앙대 교수의 발제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2019년 무예소설문학상 대상 수상자 김문주 소설가의 발제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충북과 무예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기획경영부장 허건식입니다. 먼저 무예를 소재로 한 여러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한국소설가협회 관계자분들께 무예인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무겁습니다. 손 놓은 정부와 손잡아 이끈 충북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싶군요. 이러한 상황에 이상하게도 충북에는 무예와 관련된 유네스코 기구 3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신경을 쓰지도 않고 외면하던 무예이고 중국과 일본에 비해 등한시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3개밖에 없는 국제무예기구가 모두 충북에 있을까요? 왜 부랴부랴 최근에 중국 태극권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고 중국과 일본이 예민해졌을까요? 무술축제는 축제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각 지자체의 축제가 지자체장의 성과품으로 인식돼 단체장이 바뀌면 없어지는 축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술축제는 달랐습니다. 2000년부터 세계 무술축제가 되죠. 이곳에 참여한 세계 무술인들이 참여하면서 각국의 대표와 무술단체들이 모여 2002년에 세계 무술연맹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맹은 2007년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승인되어 유네스코 NGO로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10년에 걸친 이러한 무술축제와 또 세계무술연맹의 활동들이 인정돼 유네스코는 2010년 제37차 총회에서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산하무예기구가 한국에 들어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가 유현종입니다. 무예소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쪽에 얘기를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술만을 주 소재로 한 소설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소설을 쓸 때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왜 써야 되나,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되나,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의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가지고 써줘야 된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무예를 살려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무협소설처럼 황당무계한 무술이 아닌 독창적인 우리 전통 무예를 찾아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한국 무예 소설을 쓰자는 겁니다. 무를 닦다 보면 도의 경지까지 이르러서야 무성이라고 합니다. 무예의 성인이라는 말이죠. 수련의 가장 큰 덕목은 지, 신, 이, 예의 덕, 엄입니다. 엄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덕목을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한 엄격한 계율입니다. 이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 무예의 그 정신을 찾아내서 새로운 무예 문학을 세우고 그것들을 주 소재로 한 소설 창작에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면
동양은 물론 세계에 내놔도 한국적 문예 장르로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문예와 무예는 입술과 이빨 사이 같은 순치지간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은 얼마나 시리고 제 몫을 다 못하겠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위대한 것은 살수대첩의 무장이지만 역시 적군 30만과 적장 우문술의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어 황망하게 도망치게 만든 것은 그가 보낸 시 한 수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발표를 하게 될 김창식입니다. 저는 청주에서 교직에 있으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후원하고 한국소설가협회가 주관하는 무예 소설문학상의 공모는 소설문학의 새로운 분야를 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모집 요강에서 밝혔듯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호국무예, 무의 재조명과 무예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소재로서 바람직한 무예 소설문학상에 부합하는 소설이 탄생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초를 충청북도에서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보다 앞서 출발한 청주시가 후원하고 한국소설가협회가 주관하는 직지소설문학상이 8번째 올해 수상자를 탄생시켰고 8년 동안 직지소설문학상이 공모되고 시상되었죠. 또 입상작이 소설책으로 출판되고 전국의 독자에게 유통되면서 청주시의 유네스코 기록무산이고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부응하고 인사의 문화의 국제적 이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더불어 역사와 교육, 문화의 도시 청주의 홍보에도 지대한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충주에 이어서 청주에서 거주하며 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소설가의 한 사람으로서 무예 소설 문학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남다르고 기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오늘 무예 소설 문학상 운영에 관한 측면보다는 무예의 전통, 무예 소설 집필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 기회에 충북 소설 문학의 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무예소설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유성호라고 합니다. 문학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예소설도 무협이 가졌던 그동안의 혐의,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고 비현실적이고 또는 승자가 독식하고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서 그 당대의 무예의 어떤 그 수준과 어떤 단계랄까 이런 것들을 잘 고증하고 또 주인공들을 선과악으로 딱 나누지 않고 내적인 고민과 이런 걸 같이 해가는 사람으로 한다면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삶과 고민과 또 무장들의 어떤 내면, 우리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탁월한 내면을 가진 무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칼을 들고 조국을 지킨 사람들의 내적 고민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용감했고 애국자라는 표상만 갖고 있을 뿐 정말 내적인 번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저는 무예소설이 그런 걸 담음으로써 오히려 본격 소설에서 도외시되었던 무장들의 삶들을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무예소설은 어떤 삶의 장대한 스케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그런 요청이 있지만 그 안에 생동하는 인간의 양면성이나 복합성에 주목하여 그들이 비록 옛 시대를 살았더라도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유추하게끔 해주는 그런 캐릭터들로 완성해가는 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성찰과
그것의 현재형의 의미를 더욱더 고찰해서 우리 무예소설이 우리 장르 문학의 한 축이 되고 또 우리의 중요한 서사 양식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무예 소설이 우리 한국 문학의 한 중요한 위상과 또는 가치를 띠기를 바라는 마음 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 무예의 역사적인 흐름과 한국, 중국, 일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세계적으로 무예는 이제 거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처음 시도하는 아주 초창기였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백 같은 그런 시인 협객,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무패의 전설적인 무사, 또 스스로 책까지 남긴 그런 문인이기도 했던 이런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재반 여건이 상당히 불비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문학의 어찌 보면 미개척지예요. 이제 하나는 SF의 세계이고요. SF 우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서구에서는 SF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예의 세계인 것이죠. 이제 그 뭐 작가 지망생 또 현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에서부터 시작된 무예 이야기를 살펴서 하는 좋은 무예 소설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 무예에 관한 이런저런 역사적인 전거는 그 대원군이 조선의 법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편찬한 대전 회통에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 문헌비고, 정복 문헌비고 같은 책에도 무예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예 소설을 쓰기 위한 어떤 진료, 그런 기본 자료는 꽤 있는 셈이니까 우리나라의 무예 소설이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서 훌륭한 어떤 세계의 이런저런 나라와 겨룰 수 있는, 그것이 또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과 동화를 쓰는 김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백제신검을 쓰기 전에 저도 그 계백을 백제 최고의 무사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백제 무예가 어떤 게 있었을까 하고 찾아보았는데 어렵게 자료 중에서 백제신검술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찾았거든요. 그래서 백제신검술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 고구려 무예나 신라의 화랑과 근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속도 축지법,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무예하고요. 그리고 독침술 같은 무술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제신검술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면서 백제신검술을 지금도 배우고 있는 분이 계신가, 전수자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그 백제신검술을 계승하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전수가 끊어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제신검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백제신검술을 배우신 전수자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책을 보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무예를 책으로 배운 저와 실제로 그 무예를 하신 분이 제 책을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무예 소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은 요즘 젊은 작가들이, 유능한 작가들이 많이 쓰는 작품들을 보면 인간의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존엄성의 파괴, 이런 작품들을 많이 쓰시던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러한 무예소설은 정의를 다루는 작품이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목마른 시대에 굉장히 정의롭고 순수한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무예문학 학술 심포지움을 통해 우리나라 무예문학의 위상을 정리하는 단초가 되어 앞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무예문학의 출현을 기대해 봅니다. 발제를 해주신 6분의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충북도 이시종 지사님, 충북도의 박문희 의장님, 한국소설가협회 김호은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